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코스피 11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 되겠습니다. 오전장에선 미 증시 하락에도 연기금, 금융투자 쪽의 매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며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더니 외국인의 매수량이 확대되자 지수도 함께 반응하며 오늘도 전약 후강의 모습 띄고 있는데요. 오늘 로봇, 한화그룹, 조선주, 기아, 고려아연 같은 내러티브가 탄탄해진 쪽과 대형주의 활발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전반부의 하이라이트가 있었다면 후반부의 하이라이트, 바로 지수가 더욱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재료, 바로 포인트 2. 매수량을 확대한 외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중과 코스피 1중 딱 대조해놓고 보면 맞물려 있죠, 흐름. 막판 들어 스퍼트를 낼 수 있었던 건 환율 급등에도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량 확대, 또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 매수와 기판주의 매수까지 이어지면서 주가는 또 한 번 강하게 쏘아 올라가는 힘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왜 올랐을까? 일본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H200 구매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 미 증시 하락 요인이었던 H200 구매 전면 금지보다는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그 규정 마련이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일단 엔비디아 측은 묵묵부답이지만 국내 증시를 보면은 삼성전자 반등,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일부 사이즈가 작은 반도체 코스닥 쪽도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반도체를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 이제 거래소 매수 전환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주목해 보도록 하죠. 포인트 3. 다시 삼전을 사는 외국인이 뭘 보고 또 삼성전자를 매수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바로 TSMC의 실적 발표도 그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 이익의 증가 속도가 매출의 증가 속도를 추월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 수익성 레버리지 효과 뚜렷했고요. 첨단 공정 비중 확대에도 불구 수율 안정화가 완전 킥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수가 다시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우리 5,000포인트,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또 현지 시간 14일 오전 10시 연방대법원이 내놓을 줄 알았던 관세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다시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충격은 미미하겠지만 일단 대법원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공방, 이에 따른 변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목요일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중 아주 기분이 좋고 시원시원합니다. 일단 오전장에서는 그리고 정오북은 지나서도 사실 상승 탄력이 미미했습니다. 박스권에서 갇힌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지수가 대형주의 일정한 순환매만 보였던 지수가 갑자기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강하게 튀어오르자 함께 지수도 4,790선까지 확인을 하며 현재 마감 직전 1.2% 급등 4,783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는 시총 1위부터 6위 종목이 모두 일제히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의 강한 순환매, 근데 여기에다 삼전도 껴들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폭발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1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오늘은 코스피와 연동이 되면서 강하게 쏘아 올리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 반도체 같은 반도체 일부 종목들이 상승 VI가 발동될 정도로 강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로봇주가 또 순환매가 아주 강하게 돌면서 오전부터 강했던 로봇주를 포함 일부 또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도 오늘은 어느 정도 버텨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수는 0.74% 상승, 949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오랜만에 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514억 원 매수 우위를 외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4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여기다 선물 시장에서도 1,2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며 지금 환율이 다시금 좀 재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처럼 오랜만에 모두 매수를 외치고 있는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시장, 또 코스피 코스닥 사이좋게 오르고 있는 시장, 늘 이렇게 코스피 지수는 마감 직전 더 힘을 내고 있는데 글쎄요, 현대차발 로봇주,
또 조선, 방산주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과연 오늘이 지금 코스닥도 함께 오르는 걸 보면은 이제는 중소형주 내지는 바이오주,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들의 반등도 함께 나올 것이라는 변곡점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또 한 번 강한 슈팅을 보고 또 반도체 쪽으로 기우는 시장이 연출될지 우리는 또 한 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의 전략, 마감 전략, 파이널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콜을 통해 오늘장을 또 빈틈없이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은요, 유한타증권 인천지점 원상준 차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자세하게 한번 테마별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출발해 보죠. 오전장에서도 상승 탄력은 미미했지만 코스피 대형주 단에서의 순환매는 활발하게 펼쳐졌던 하루였습니다. 기아라든지 고려아연, 또 효성중공업을 비롯한 일부 전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은 살짝 외국인의 수급 조선 쪽으로 기울었지만 시세를 또 강하게 분출한 쪽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기아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 고려아연 강하게 슈팅 나왔고 효성중공업은 여전히 싸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 속에 다시 한번 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그룹주의 인적 분할 뉴스는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증시에 영향을 주며 하나갤러리아 오늘도 상한가, 어제 쉬어갔던 하나오션이 오늘 꿈틀대고 있고 하나시스템, 하나비전 같은 장비 쪽까지 오늘 오전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봇주의 순환매 오늘 또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나우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뿐 아니라 다른 이제 자동화 물류 쪽까지 오후 들어선 더 강한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은요, 하나그룹을 또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그룹이 한지붕에서 방산, 에너지부터 금융, 소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해왔던 주하나를 인적 분할로 이제 거대한 몸집 2개의 지주사로 쪼개기로 합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고 주가는 이렇게 연 이틀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눈에 띄었던 공시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주주환원이었습니다. 5% 정도의 규모의 4천억 원어치 자사주를 불태워 없앤다고 하니 주식수 줄어들면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 올라가겠네. 단순 회사 쪼개기 아니구나 라는 부분에 시장은 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의 매수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TSMC 실적도 잘 나왔지, H200 이슈도 글쎄 우리가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잘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면 이제 하이닉스도 다음 주 실적 발표 있잖아요. 하나그룹주의 이렇게 초급등 약진 현상 이어질 수 있을까요? 원상준 차장님. 예, 이제 아마도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마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냐. 순환매성으로 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이 다시 치고 갔을 경우에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하나그룹주들 다시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이실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좀 넘쳐나다 보니까 이번 이제 하나그룹 이슈 같이 새로운 호재성 이슈가 붙어버리면은 상당히 빠르고 크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이제 하나그룹의 인적 분할 이슈에 따른 하나그룹주의 상승에도 고스란히 최근에 이런 시장의 핫한 분위기들 다 투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번 분할을 살펴보면은 그냥 이 그룹 전체의 지주사였었던 한화를 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정체성과 자본 배분 이쪽을 좀 명확하게 해주고 주주 환원을 좀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의도,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이번에 분할에 따라서 존속법인 쪽, 그러니까 주 하나는 우주, 방산, 조선, 에너지, 금융 쪽 같은 그룹의 핵심 포트폴리오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신설법인인 하나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나 하나 비전 같이 이제 테크 솔루션, 그리고 라이프 솔루션, 그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 하나 호텔 앤 리조트 가지고 있는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좀 내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 지주사 하나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의 약 5.9% 정도 되는 자사주에 대한 소각, 그리고 그동안은 배당을 한 보통주 기준으로 750원에서 800원 정도 줬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최소 1,0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하는 대책을 내놓는 것,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환호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존속법인인 한화 입장에서는 이번에 분할되어서 나가는 그룹사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그룹의 비주력 회사들이 분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간의 복합 지주회사로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되는 이벤트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 이후에 그 지주사 하나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뉴스 이후에 지금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잡는 것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그룹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워낙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산업들, 뭐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고, 당장 이쪽 같은 경우는 수년간 현금 흐름이 탄탄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그 관련된 주주 환원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장중에 조금 놀림목이 있을 때마다 지주사 하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모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슈에 따라서 지주사 하나 눌려있을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거 유효하다. 긍정적인 의견 지주사 하나로 또 향해 주셨습니다. 하나그룹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5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호장 들어서 로봇주의 약진은 지속됐습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포스코 DX, 휴림로봇, 현대무벡스가 동반 상승했고, 증권 쪽도 오늘은 반응을 해주네요. 3차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 훈풍 기대가 좀 돌면서 증권 쪽도 부국증권을 중심으로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합 상사 쪽도 이제 대형주 순환매성의 성격이었을까요? 효성 TNC를 필두로 LX 인터내셔널, 포스코그룹주들 오늘도 순환매 돌고 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후장에서 DI,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테크윈 같은 경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쫙 빠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시세가 어떻게 잡히는지요? DI는 3.8% 하락,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하방 압력 받지만 낙폭은 그나마 축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삼성전자의 강한 슈팅 때문이겠죠. 자, 일단 5호장에서의 질문은요. 로봇, 스마트 팩토리를 좀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CES 무대 이후 로봇주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지난번 반종민 소장님이 딱타픽으로 말씀해 주셨던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현대무벡스가 오늘 또 급등해주고 있고요. 어제 마감 출연자 손상현 팀장님이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던 포스코 DX 동반 급등. 여기에다가 휴림로봇까지 진짜 로봇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또 계속 탑픽 종목을 골라보면서 이번엔 이 종목, 이번에는 저 종목 이렇게 편입을 하는 것이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대차 사서 마음 편하게 가는 게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나온 새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보유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복합적으로 그 내용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로봇주의 경우에는 현재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AI 산업 발전에 따라 이제 인건비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로봇에 대한 투입 관련된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것은 그 로봇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이고 실제 이제 그 자동화 공정 그리고 공장 쪽에 이제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스마트 팩토리 중심으로도 분위기가 같이 좀 연관성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설계, 개발, 생산 등을 IT 정보 기술을 활용해 지능형 생산 공장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인데, 이게 지금 SI 산업적인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한 이제 산업용 로봇이 대표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는 케이스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쪽에 대해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DX든 뭐 여러 가지 산업용 로봇 쪽에 대한 기업들이 같이 좀 부각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는 그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도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된다 한다면 결국 이제 공장에 대해서는 자동화나 이제 물류 자동화 로봇, 산업용 로봇 쪽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는 좀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와 현대무벡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가져가 보시되, 현대차의 경우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의 경우에는 한 45만 원 이 부분들보다는 적어도 한 49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보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시고요. 산업용 로봇 쪽으로 좀 살펴봤을 때는 유일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그 주요 주주 지분을 확인했을 때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SK와 좀 연관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는 지금은 신규 접근으로 좀 가능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기존의 다른 로봇주들보다는 상당히 쪽으로 못 갔고요. 또한 이번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또 오늘 모처럼 시세를 내고 있는데 가장 일단 탑픽 종목은 포스코 DX, 여기에다가 말씀해 주셨던 현대모백스, 현대차, 여기에다가 또 두산 로보틱스까지 한번 집중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의 지속적인 선전 응원해보죠. 오늘 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도 코스피 업앤다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볼게요. 포스코 DX 상한가, 그리고 현대약품 상한가, 한화갤러리아 상한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스닥에 심택이 있다면 코스피에는 코리아서키트 기판 쪽 강세 보여주고 있고 고려아연 11% 급등, 대덕전자, 효성TNC 모두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안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빠지고 있는 건 금호전기가 차익 실현 매물출에 가장 크게 되고 있고 네이버가 5.5%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심사를 진행했는데 네이버와 NC가 좀 탈락을 했다. 그 밑에 하단 좀 다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좀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심사에서 네이버와 NC 두 팀을 좀 탈락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낙폭 6% 가까이 확대되고 있고요. 한화생명 여기에다가 두산퓨얼셀 모두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은요. 기아를 한번 향해 볼게요. 파이널콜에서 기아 여쭤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 에너지가 현대차에 붙었던 에너지로 동일한 성격인 건지 나도 함께 이 에너지 붙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 대형주 순환매 성격의 반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살짝 헷갈리는데 기아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룹 내에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순환매 느낌?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현대차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HMG 글로벌이라고 하는 미국 소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54.7%를 보유하면서 지배 중에 있는데 그 HMG 글로벌을 현대차가 49.5% 가지고 있고 기아차가 30% 가지고 있고 현대 모비스가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아차가 현대차 대비해 가지고 지분 이슈에 있어서는 조금 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기아차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지금의 이제 기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이슈 이쪽보다는 그냥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순환매성 키 맞추기의 성격 이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실적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아차만 두고 봤을 때 실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2025년도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리포트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 이슈에서는 조금 소외되었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현대차의 키 맞추기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지만 이게 실적 자체가 계속 부진할까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건 또 아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게 이제 올해부터 또 다시 신차 효과에 힘입어서 판매 목표를 한 335만 대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팔리지도 않는데 안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 팔고 있는 텔룰라이드라는 차 있죠. SUV. 그 텔룰라이드가 이제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옵니다. 그 버전을 대표 선수로 해가지고 미국 내 그 전기차 자체 판매량 둔화의 그 공백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달 발표가 될 그 자동차 신차 판매량 이 통계를 통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지금의 이 주가 상승은 충분히 정당화가 되면서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대차 그룹 로보틱스 테마에 대한 그 최선우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한번 접근은 그래도 해보실 만하지 않나라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주가가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로봇인데 그 로봇의 에너지가 딱 기아에 붙었다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지만 그래도 실적 개선 기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니 기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한번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도 소외되어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코스피와 함께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참 고무적인데요. 일단 상한가 종목은 10종목이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딥, 나우로보틱스, 모베이스 같이 로봇,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 그리고 일부 또 자동화 물류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하락률 상위 종목 안에서는 지금 HM넥스, 썸에이지, 루멘스, 넥서스, 유투바이오,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요, 질문 포스코 엠텍을 향해 보죠. 사실 포스코 엠텍은 실적보다는 기대와 상징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인상이 강합니다. 리튬이라는 키워드, 여기에다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어줄 때 또 포스코 그룹이 어떤 특정 강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름값을 할 때 주가의 에너지 남다르게 분출되곤 하는데요. 오늘의 20% 넘는 주가 급등, 글쎄요, 포스코 그룹주의 순환매성 반등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리튬의 가격이 급등해서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받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는 포스코 엠텍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이벤트의 이슈에 따라 발생이 됐을 때 탄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 보니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는 지금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좀 가져가 보시되, 지금 최근에 이슈가 부각받았던 거를 좀 살펴봤을 때는 지금은 포스코 리튬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장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내용이 실제 수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배터리 제품 관련 수출 부가세 환급 해지에 따른 리튬 가격 최고치 상승했다. 이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좀 부각을 받은 것인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이를 상업화하기 위해서 포장하거나 운송하기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업무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리튬과 관련된 변동성에 따라 주가가 많이 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 사업은 철강 관련된 포장과 철강부 원료 쪽 사업인데, 산업 차관이 이제 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서 핵심 정책에 대한 이행 가속 발언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좀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민감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모멘텀이 좀 더 세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되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포스코 DX와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철강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포스코 엠텍 쪽에 부각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스코 홀딩스 쪽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평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지금 대형주의 흐름들이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중장기적 관점으로 신규 접근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려 포스코 홀딩스를 지금 시점에선 더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24분입니다.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또 5,000포인트를 볼 수 있을지. 오늘 4,776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은 함께 올라주면서 950포인트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여쭤봐야겠죠. 2.4% 지금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죽지 않았어요, 힘이. 삼성전자로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건 거래소로 외국인이 컴백했다는 건데, 환율이 그렇게 크게 하향 안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TSMC 실적이 우리 장중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거 좀 발표되고 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계속 치고 간다는 반도체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기본 올해는 그냥 2026년도는 기본 반도체는 좋다라는 거를 디폴트 값으로 깔고 가셔야 된다는 거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에서 이제 뭐 15만 전자, 16만 전자 계속 치고 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종합주가 지수를 이제 5,000포인트까지 계속 하드캐리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 이제 기로에서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는 결국엔 통상 이제 외국인들 이제 선물 플레이 쪽에서 아마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그냥 이제 뭐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다 치지만 이거를 장중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매매 동향 이거를 좀 이제 장중 분봉을 켜놓고 거기서 이제 그 매매 급소를 좀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일단 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이고 여기서 내가 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가 이제 14만 5천 원, 요 부분이 이제 박스 상단에 생각을 하시고 이걸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전략 한번 다시 정비해봤고요. 네이버와 NC로 좀 시선을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 관련해서 정부의 독자 AI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쪽으로 향했지 네이버와 NC를 좀 탈락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 낙폭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의 하락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적도 지금 좀 썩 그렇게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네이버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쿠팡의 반사수의 기대감 이게 좀 부각을 받았었고 뭐 소버리 AI 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부각받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이 독자 AI 네이버 탈락한 부분들에 따라 당분간은 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네이버 쪽은 모멘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1차 결과에 대해서 이게 탈락을 했다는 거엔 그 후폭풍은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NC 역시 뭐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그 두나무와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 5월 정도 때 또 이제 마무리되냐 안 되냐 또 이 내용들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따라 또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실적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이 부각받지 않는 이상은 네이버는 당분간 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내일이나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보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길게 가져가실 생각이 있다면 분할 매매 관점으로 그 기간을 좀 오래 두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한동안 좀 조정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네이버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에 대한 에너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그룹주에서도 이제 지주사 하나를 좀 탑픽으로 보셨던 원상준 차장님께는 조선주 여쭤볼게요. 오늘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으로 향한 외국인의 매수 오전부터 잡히곤 했었는데 조선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잘 갈까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주를 이제 받아온 것들 그게 이제 계속 밀어내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주를 받아온 것들에 대한 성과라는 것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비싸게 수주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계속 너무 이제 높은 자리에서는 결국엔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실적에 이 정당성을 주는 게 맞아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섹터가 될 수가 있는 게 조선 섹터 그리고 방산 섹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방산은 우리가 계속 주목해봐야 할 섹터이다.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도 이렇게 다시 오르고 코스닥 중소형주의 차례는 언제 올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단 한 종목만 계속 잘 가는 시장은 없습니다. 중소형주의 순환매도 하루빨리 한번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오늘은 우리 시장 약간 쉬어가나 싶었는데요. 보란듯이 양지수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1%가 훌쩍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상단을 차근차근 높여가고 있죠. 특히 장 초반 약했던 반도체 투톱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감을 앞두고 2% 넘게 주가 오름폭 확대했습니다. 오늘 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쉴 틈 없는 코스피 10일 연속 상승이었습니다. 목요일 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소폭 하락으로 개장했지만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거래소에서 특징적이었던 건 기관이 3일 연속 매수에 나섰다는 건데요. 외인도 마감 전에 코스피 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은 일중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일중부터 보겠습니다.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오후장부터 말 그대로 달려나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상승폭 더 키웠는데요. 현재 1.58% 상승하면서 4,797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역시 약보합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오후장부터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950선을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한동안 950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답답한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 0.95% 오르면서 950선 넘기면서 마감을 했네요. 무려 10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준 코스피, 날이 갈수록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죠.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오늘장 단연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 로봇이었죠. CES 이후에 확연히 로봇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는데요. 증권가는 일제히 입을 모아서 로봇이 CES에서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피지컬 AI가 실제 구현 단계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IBK투자증권은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면서 로봇 산업의 확대를 짚었습니다. 또 오늘 종목마다 개별 호재가 부각이 됐죠. 특히 포스코 DX 장중 상한가로 올라섰는데요. 역시 모멘텀은 로봇이었습니다. 어제 포스코 그룹이 공시를 통해서 일본 로봇 제조사 야스카와 전기와 협력을 하고 생산 현장에 로봇 적용을 본격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포스코 DX는 그룹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자동화를 담당하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붙었습니다. 또 섹터 내에서 나우로보틱스도 호재의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로 올라갔는데요.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휴림 로봇도 자율이동 로봇에 대한 기대감 받아가면서 오늘장 17% 이상 올랐고요. 현대모백스도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로봇주 전반이 강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섹터도 같이 보시죠. 두 번째 섹터는 정유입니다. 최근 정유주에 대한 긍정적인 증권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가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 속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5거래일 연속으로 유가 오르고 있고요. 미국의 이란 공격에 대한 가능성도 유가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증권가는 특히 S-오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요. 하나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은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당분간 EU의 러시아 제재가 유지되면서 공급이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미래에셋증권도 현재 러시아 석유 정제량은 10% 정도 감소했다면서 정제 마진 강세가 견조할 것이라 분석 내놨습니다. 그 증권가의 강한 전망 이어받으면서 S-오일 현재 5.2% 넘게 올랐습니다. 91,800원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시죠. 세 번째 상승 섹터, 조선이었습니다. 이번 주 초반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조선주, 오늘은 강합니다. 조선 3사가 일제히 강세인데요. 신영증권은 오늘 조선소들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대형 조선 기업들의 전략적인 공통점은 국내외 전방위적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수주가 탄탄할 것이고 조선주 비중 확대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하락을 딛고 반등에 나선 조선 3사 주가 보시죠. 네, 한화옵션은 어제 하나그룹의 방산, 조선, 금융 중심의 인적 분할 소식도 호재로 받아갑니다. 4% 넘게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삼성중공업도 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어제 경영진 간담회를 열었죠. 삼성증권은 수주와 실적 모두 긍정적일 것이라면서 모든 면에서 순항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섹터 보시죠. 하락했던 업종은 전력기기였습니다.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도 주가가 차별화가 됐는데요. 글로벌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섹터 내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미국 전력기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상승한 반면에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두 종목 모두 외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LS일렉트릭은 전력 밸류체인 강화에 대한 모멘텀 받아갔지만 오늘은 전일의 상승분 일부 반납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4% 하락을 했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3%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4,700선을 돌파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4,800선 가까이서 코스피가 안착을 했습니다. 기특하게 상단 높여가고 있는데요.
5,000피를 향해 가고 있는 코스피, 어떤 흐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5호 증시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딜링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과 자세하게 알아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밤사이에 또 급락하더니 다시금 좀 재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동향 자세하게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1,465원에 출발해 하락 출발했습니다. 어젯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하자 환율이 어제에 비해서 10원 넘게 떨어진 것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장이 시작하고 나서는 저가 매수세가 수급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1,473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습니다. 특히 고환율이 금리 동결 결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오늘 금통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통방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문구가 삭제가 되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은 중단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환율은 오전에 나타났던 상승 압력이 축소가 되면서 현재는 1,470원을 중심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 경기를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